북한이 ICBM에 탑재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에서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북한은 미국을 향해 전면전 위협을 하며 강력한 무력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3년 만에 공군 출신 합참 의장을 내정하는 등 파격적인 군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두 분 모시고 이슈 나눠보겠습니다.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박사님, 네. 북한이 지금 오늘 새벽에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됐는데 네. 예방 전쟁에 전면 전쟁으로 대응을 하겠다. 괌의 포위 사격 작전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겠다. 네. 아주 발언 수위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미국도 대단히 발언 수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예. 예방 전쟁이라는 건 실제로 이제 프리엠티브라 해서 선제 공격하고 조금 다른 건 뭐 네. 여러 번 이야기가 된 바 있었는데요. 네. 일단 예방 공격이라는 것 자체는 상대방의 위험이 있을 때 미래의 위협을 미리 없애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예방 전쟁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자위권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예방 공격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군 장성들도 지금까지 계속 매티스나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선제 공격, 임박한 상대방의 적국이 공격이 임박했을 경우에는 예. 이제 자위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선제 공격을 주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예방 공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보다 더 그 경고 수위가 대단히 높아진 부분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북한도 이제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들이 예.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지금 그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뭐 김정은이나 젊은 지도자가 예. 패기 있게 일단은 뭐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강대강 입장을 보기 있는데 내심 아마 지금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 대단히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한반도 상황은 꽤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기로 치닫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도 다들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예방 전쟁에 대한 이제 그 전면 타격 공격을 이야기를 했고요. 예. 서울 불바다 발언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서울 불바다 발언이 1994년도에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이제 폭격 영변 원자로 하고 예. 폭격을 하려고 했을 때 사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당시 서울 롯데 호텔에 미군 장교 2,500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예. 그 정도로 엄청나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실제로 미국이 공격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북한에서 그러면 우리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예. 이렇게 협박을 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과 한국 정부를 움직여서 미국이 공격을 못하도록 말린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20여 년 동안 서울 불바다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가 예. 지금 이야기했다는 것은 즉 94년도의 북폭 위기와 비슷한 형태의 또는 비슷한 강도의 또 비슷한 확률의 미국의 실제로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북한은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또 공동 성명이 나왔고 네. 유엔에서도 역시 제재안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왔고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장 전쟁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이게 완충 작용을 해줄 수 있지도 않느냐. 그래서 전쟁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조금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북한의 대응을 보니까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심경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경 변화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예. 일단 그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은 개인적인 품성도 있지만 시스템 속에서 판단하고 그래서 가게끔 돼 있거든요. 저도 뭐 청와대에서 일해봤지만 예. 여러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누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도발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카드들을 준비하고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고 있는데 그 카드들이 가장 소프트한 그 카드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 외교적인 고립부터부터 시작해서 경제 제재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상황이 이제 북한 군사적인 대응까지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카드를 단계적으로 놓고 지금 소진시키고 있을 텐데 그런 소진시키는 과정 속에서
지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제재도 지금 무용하게 되거나 예. 여러 가지 제재가 무용하게 되면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 일단은 그것밖에 없게 되면 미국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허언을 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예. 본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허언을 하거나 종이 호랑이로 비치는 순간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지게 됩니다. NPT 체제가 무효화되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허언을 하면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의 트럼프가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저는 북한이 사실 괌에나 쏠래, 괌에다가 뭐 하겠다, 진짜 쏠 거면 이렇게 예측을 미리 예고를 하고 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예고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예고를 한다는 것은 미국 국민을 움직여서 예. 괌에 살고 있는 그 괌이 미국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 시민들을 움직여서 미국 정부를 자제시켜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94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 불바다론을 일으켜서 예. 우리 국민들을 움직여서 우리 정부가 미국을 말리게끔 만들었던 것처럼 괌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괌을 포위 공격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포위 공격이란 뭐냐면은 북한이 전형적인 어떤 그 전쟁 전술인데 포위 섬멸 공격이라는 겁니다. 즉 예. 하나의 적이 있으면 그것을 삥 둘러싸서 양 사방에서 공격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괌의 공격 목표는 당연히 앤더슨 공군기지예요. 예. 앤더슨 기지를 때려야 되는데 포위 공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괌이 큰 섬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괌 전체를 다 때리겠단 말입니다. 괌에 사드가 한 개 그 포대가 배치가 돼 있는데 네. 그 사드 한 개 포대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미사일을 퍼붓겠다. 예. 그러면은 결국 괌에 사는 어떤 휴양지나 그 관광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 지역에 있는 관광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은 미국 정부를 움직일 것이고, 예. 이렇게 해달라. 정말 위기가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진짜 그 평양을 공격할 수도 있겠다. 그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네. 보충을 한번 더 드리면, 그러니까 북한의 메시지를 낼게 되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화자 주체가 누가 이야기하는가도 조금 이렇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보면은 이게 뭐 처음에 나올 때는 어젯밤에도 아태평화의 대변인 성명이 나오고 이제 공화국 성명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차츰 높이게 됩니다. 외곽의 기관의 외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니면은 군부 예. 내에서도 그 인민무력부, 그러다 참모부. 최고 사령부, 그러다가 이제 그 최고 사령부 이름 명의가 들어갈 때부터 이제 김정은이 직접 이제 지시를 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 이제 예. 되물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지금 공화국 성명까지 나온다는 이야기는 북한 나름대로 대단히 계산되어 있고 치밀하게 그냥 그 결기를 갖고 움직이고 예. 있다라고 저도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괌 포위 사격 가능성이 있다고 그럼 역시 보시는 거네요. 일단 여러 가지 미국의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지 자체는 대단히 높게 보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괌이랑 특히 괌 앤더슨 공군기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마침 또 여기서 B&B 랜서 2대가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북한에게 어느 정도는 상당히 위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 B1B 랜서가 훈련 비행을 하는 것 가지고는 북한을 그 위협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B1B에 사실은 B1B 가지고 북한 전체를 뭐 타격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B1B는 러시아하고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핵무기를 장착할 수 없는 폭격기입니다. 재래식 무기만 탑재를 할 수 있고, B1B의 재래식 무기 2,000파운드, 즉 갱도 하나를 폭파시킬 수 있는 2,000파운드 폭탄 24발이 탑재가 되거든요. 네. 따라서 B1B 그 2대가 떴다는 것은 원래 하나의 목표에 2개를 그 폭탄을 넣기 때문에, 그러면은 24개의 어떤 그 목표가 파괴가 된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면 24개의 목표가 타격이 된다고 해서 북한이 뭐 사라진다든지 국가 위기가 만다든지 이건 아니거든요. 네. 평양만 공격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B1B가 평양까지 들어갈 수 없는 비행기예요. 왜냐하면 스텔스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B1B 2대가 이렇게 그 비행을 한 것은 대단히 위협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자기네들이 별일을 안 했는데 그동안 예. 9일 만에 다시 왔다는 거죠. 9일 전에 B1B가 왔지 않습니까? 네. ICBM 그 화성 14호 쐈을 네네. 때 그 이후에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험악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ARF가 진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 물론 이제 폐막을 했지만 그런데 비원비가 또 왔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은 결국 미국이 뭔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뭔가를 위한 훈련을. 그렇죠. 그래서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떤 그 현실적인 그 쇼잉하기 위해서 예. 비원비가 와서 한 바퀴 돌아주고 가는 거 이거는 사실은 북한은 큰 위협을 못 느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아닌데 비원비가 왔다는 것은 뭔가 작전을 연습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예. 그 연습이란 건 뭡니까? 바로 24개의 목표를 타격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원비가 24개의 목표를 타격하는 목표는 당연히 북한의 지대공 레이더 기지들입니다. 예.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이 전방 지역, 휴전선 지역에 있는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기지 24개가 파괴되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비원비가 작전을 했다면 예. 그 이후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기지가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 하늘이 그냥 열려버리는 것이죠. 우리 전투기, 미국 전투기가 마음대로 북한 영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B-1B와 B-52의 임무는 북한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 그 기지들 제거하는 것인데 그 비행기들이 작전을 하는 게 바로 전쟁의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그 B-1B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왔다는 것은 이거 연습하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 거죠. 네. 그 박사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8말 9초라고 하죠. 8월 말 9월 초 분명히 어떤 무력 도발이 또 있을 것이다. 어떤 식이 됐든 간에 북한이. 그러면 지금까지의 패턴은 무력 도발하고 반발하고 제재 안 되고 근데 이제는 좀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카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봤을 때 지금 북한 자체에서도 지금 제가 느끼는 호흡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예. 7월 4일 날 ICBM 발사하고 말일에 다시 발사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를 진척시켜내서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나서는 다른 국면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포석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문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다른 포석이라는 것이 핵 보유국 지위를 얻고 나서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하겠다라는 이제 포석일 텐데 문제는 이제 그런 이 전략적인 계산들을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그 상황이 되고 나면은 미국은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북한이 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 자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이 핵 포기의 중요한 결단, 전략적 결단이라 그러죠. 결단을 하거나 하는 수단이 아니면 어쨌든 그걸 멈추게 하려고 하는 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이 지금 시간이 그 호흡이 급박하게 가는 상황이라서 이 8월 말 9월 초인데 그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UFG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훈련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긴장은 계속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나온 보도는 지금 그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뭐 소형화된 네, 네. 그게 거의 핵 보유국으로 가기 이제 한 8분 능선을 넘은 상태라서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려고 하는 단계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거 좀 그 보도 자체가 그 미 국방정보국 DIA에서 나온 것을 이제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예. 네. 그냥 민간 어떤 연구소가 발표한 그 연구 결과가 아니라 DIA에서 발표했다는 걸 봤을 때 저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단계라는 거죠. ICBM 속에 이제 소형화, 경량화 두 가지가 이제 탄두가 이게 소형화라는 거는 작게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경량하는 거는 무게를 줄이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핵 ICBM으로서 이제 기능을 다 갖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부족하지 않겠냐라고 판단했던 거죠. 예. 그 재진입이 아직도 좀 모자란다. 예. 그랬는데 이번에 두 번의 이 ICBM을 보면서 탄착 위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재진입이 거의 지금 그 성공단 게 완성됐다.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나머지 남아 있는 게 이제 소형화와 경량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소형화 문제를 국방정보국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예. 보고 있다는 건 대단히 우리 한국으로서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판단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북한이 그렇게 가면 만날 것이다. 뭐를 만나냐? 이제 화염과 분노를 만나게 예. 될 것이다. 전례상 본 적이 없는 그런 걸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것이 미국이 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말인가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국방부의 국방정보국이에요. 예. 그 정보국에서 뭐 근거는 없이 어쨌든 소형화에 성공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소형화에 성공을 했건 안 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미국 국방부가 그렇게 선언을 했다는 것은
그 작년 9월달에 북한이 5차 핵실험한 이후에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선제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그건 아주 위협적인 상황이니까 북한은 불량 국가니까 네. 우리 미국의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공격해야 된다라고 제재해야죠.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것이 공론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당연시 되어버린 상황이 됐거든요. 1년 만에. 자, 그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핵탄두 소형화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는 ICBM 발사 성공했죠. 그럼 이거 두 개 결합하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 가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 위협이 된 근데 거죠. 지금 재돌입이냐 아니냐 여기에 지금 이제 조금 논란 남아 있죠. 그러니까 핵탄두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직전에 이르렀다. 그러면 가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공격할 수 없죠. 핵무기 가진 나라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공격하다 실패해서 LA라도 한 방 맞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그 직전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공격을 감행해야 된다는 게 국방부 입장인 겁니다. 네. 국무부, 즉 외교부 역할을 하는 국무부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자라는 게 국무부의 입장일 테지만 국방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이제 무력을 담당하는 되기 때문에 지금 공격할 시점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북한이 그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정말 ICBM 재도입 기술이 있냐 없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 국방부가 선언을 했다는 것은 미국 국방부는 지금 공격할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이 사실 잘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좀 국내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좀 해보면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이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이 돼서 16시간의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뭐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밤늦게까지 좀 글을 쓰느라고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는 3시쯤 돼서 아마 다 끝나서 귀가되는 거로 저도 이제 계속 속보를 보고 있었는데 그런 거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군 검찰 조사 받으러 가면서도 이제 이야기한 것이 죄송하고 참담하다. 참담하다는 말은 사실은 슬프고 괴롭다. 본인이 지금 슬프고 괴롭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야기는 죄송하다는 이야기는 피해자에 대한 이제 미안의 뜻을 비한 건데 그 다음에 본인이 또 지금 괴롭고 힘들다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조금 부적절한 말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저는 이 사안을 그렇게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직권남용의 혐의가 어떻게 되는가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더 정치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이 여론해 보면 이게 인권 유립 문제가 아니냐. 정말로 요즘 아이들도 자녀들도 적은데 그런 귀한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이 군대에 갔는데 장군의 아들의 옷을 빨거나 뭐 했다 이야기 아니고 운전병을 했다 뭐 이런 건 사실은 사인에 대한 어떠한 강압적 노동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대단히 많은 이제 분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겹쳐져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박찬주 장군이 그래서 지금 군 검찰에서 조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군은 이제 제대하고 나면은 군 특성상 일반 검찰이 들어가서 조사하기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이제 군에 남겨놓고 조사하겠다. 그러다 보니 역대 지금 장군이 8명밖에 없는 대장이 9명인 상황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조사하겠다. 군은 일단 이 군 검찰이 이번에 어떻게 이것을 조사해서 마무리 짓는가가 군의 신뢰와 명예에 대단히 중요한 바로메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사령관의 일 때문일까요? 그 인사에서도 동기들이 다 아무도 진급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박찬주 사령관이 사실은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의 그 동기들이죠. 육사 37기, 사회학번으로는 77학번인데 그 동기들이 지금 포스터가 3명이 있어요. 1군, 3군 사령관 그리고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3명이 있었는데 원래 이 군사령관을 하고 육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을 가는 게 전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원래는 한 명이 나오지 않겠느냐, 합참의장이나 총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합참의장이 이제 군내 서열 일인데 합참의장을 공군참모총장인 전경두 총장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공군참모총장인 전경두 총장이 육사 37기보다 2회 후배입니다. 한 해 후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번으로 7, 8학번이죠. 근데 그러면은 계급 사회인 군대 특성상 후배가
군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됐으면 선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죠. 명령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가야 되죠. 그래서 37기, 77학번인 육사 37기 3명의 대장들이 다 전역을 해야 되고 박찬주 대장은 남아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또 그러면 또 이 정경두 합참의장의 동기인 육사 38기 현재 임호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있어요. 동기예요. 예. 그런데 합참의장보다 또 서열이 아래지 않습니까? 명령 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임호영 이 부사령관은 지금 포스타 진급한 지 11개월 만에 또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또 전역을 시키는 게 또 현 정부 입장이냐? 임호영 장군은 알자회 들어보셨죠? 군내 사조직 알자회 출신으로서 전 정부 인사다 이거죠. 김관진 라인이다 이겁니다. 네. 그거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경두 총장을 임명을 하면서 껄끄러운 기수인 37기 그리고 38기를 다 전역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